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강남권의 대표 상권 중 한 곳인 가로수길과 파생된 상권, 세로수길, 나로수길, 다로수길 현장 걸어보면서 최근 거래된 사례 및 골목별 시세,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가로수길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용 좀 짚어드릴게요. 먼저 가로수길부터 현장 가보겠습니다. 가로수길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현대고 앞까지 이어지는 이 은행나무 길을 지칭하는데요. 가로수길을 여러 설명할 필요는 없죠. 너무나 대표적인 상권 중에 한 곳이니까. 코로나 터지면서 사실 정말 직격탄 맞았던 곳 중 한 곳이 가로수길이죠. 대로변 1층이 정말 공실천지가 됐었고 한데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공실들이 좀 있어요. 근데 소유주분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면서까지 임차인을 받기보다는 공실로 놔두더라도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으려는 곳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에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세로수길, 나로수길, 다로수길 같은 파생상권까지 만들어진 거죠. 원래 가로수길이 조성된 초기에는 5, 6층 규모 건물에 아기자기한 커피숍이나 옷매장 같은 것들이 들어서면서 가로수길만의 특색을 자생적으로 만들어 왔었는데 점차 개발이 되고 하면서 대규모 건물이나 대규모 상가들이 주로 입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 가로수길의 특색을 좀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지금 가로수길에는 대기업 스토어들 위주로 들어가 있죠. 패션, 뷰티 매장, 명품, IT 스토어들이 주로 입점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런 가로수길의 현황이 서울시에서는 지역 침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해서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가로수길만의 특색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식음료 업종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보도자료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길에서 올해 거래된 건물을 좀 볼게요. 이 건물도 올해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355억에 거래가 됐죠. 대지 약 115평, 평당가 약 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가로수길 대로변도 이제 평당 3억을 찍었고요. 다음으로 거래된 건물이 바로 옆역 건물. 이 건물도 올해 손바뀜이 일어났고 매가 379억, 대지 약 145평에 평당가 2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312%라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본 건물이에요. 무조건 리모델링 해야 되겠죠. 가로수길은 이렇게 3억 가까운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용적률 이득 본 건물들이 꽤 있어서 그런 건물들은 대부분 리모델링 쪽으로 개발된다고 보시면 되죠. 가로수길이 워낙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식음료 업종이 점점 이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다른 상권에 비해서 1층 식음료 업종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 기준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1층 식음료 업종 비율이 망리단길이 51%, 속리단길이 78%, 샤로수길이 60% 이런데 가로수길은 1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길 대로변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집객 능력이 높은 식음료 업종 도입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이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용에 담겼는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면 총 3가지인데 첫 번째가 가로수길 특색 유지를 위해서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 신축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식음료 업종 도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옥상 영업이 가능한 식음료 업종을 건축 협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최상층에 도입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료 인상 기간을 법적 기한 10년 이상 유지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 시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얼마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직접 문의를 했어요, 담당자분께.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식음료 업종을 최상층에 도입하고 임대료 유지 상생 협약까지 체결해서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좀 까다롭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얼만큼의 용적률 혜택을 주느냐. 현재 가로수길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럼 200%인데 그 용적률의 2%가 인센티브입니다. 그럼 8%인 거죠.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총 208%의 용적률을 허용해 주겠다는 건데, 사실상 실효성이 너무 떨어질 것으로 보이죠. 8%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시키는 게 사실 소유주 입장에서 그렇게 메리트 있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공실이어도 임대료를 안 낮추고 버티시는 분들이 많은데 10년 임대료 동결이라는 게 먹힐까요? 뭐 용적률 인센티브가 50% 이래서 한층 더 올릴 수 있고 이런 거라면 모를까, 8%면 사실 크게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정 가결 안의 내용은 엄청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을 좀 하겠다. 그래서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으로 설정하고, 주차장 설치 비용 일부 납부 시 주차장 설치 면제도 가능해지고,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됐고요. 민간 부지에서 건축 협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쌈지 공지 및 공공보행 통로를 조성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각각 10%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골자는. 용적률 인센티브 얘기가 나와서 가로수길 더 좋아지겠다 싶었는데, 들여다보면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로수길에서 파생된 세로수길, 나로수길, 다로수길 현장도 좀 볼게요. 그리고 가로수길하고 시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먼저 가로수길 좌측에 형성된 세로수길 보겠습니다. 세로수길은 그래도 나로수길, 다로수길보다는 가로수길이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근데 대기업 스토어들, 패션, 뷰티 쪽 업종이랑 식음료 업종이 가로수길보다는 좀 더 혼합되어 있는 느낌이죠. 세로수길은 올해 평당 2억 2천, 그리고 2억 4천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가로수길 메인이 평당 3억 정도의 시세, 그리고 그 다음 이 세로수길이 평당 2억 3천 정도로 거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지금 이 왼쪽 편은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곳이고, 도로 기준 오른쪽은 포함이 안 돼요. 도로 기준으로 이렇게 구역이 좀 갈리고요. 세로수길도 보시면 이렇게 신축 행위도 보이고 합니다. 다음으로 나로수길도 한번 볼게요. 느낌이 또 확 다르죠. 가로수길, 세로수길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조성이 된 골목이고, 상대적으로 좀 더 작은 상점들이 많이 보이죠. 건물들 자체도 좀 규모가 작아지죠. 확실히 가로수길이나 세로수길보다 식음료 업종들이 많이 보이고요.
가로수길에서 밀려난 상점들이 이런 이면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곳이죠. 이 나로수길도 지금 영상 기준에서 왼편은 지구단위계획 포함되는 곳이고 오른쪽은 포함 안 되는 지역입니다. 시세 한번 볼게요. 이 나로수길에서는 올해 평당 1억 5천에서 2억 사이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가로수길부터 나로수길까지 이 도로 따라서 분위기도 확 다르고 시세도 달라지는 게 한눈에 보이죠. 처음 건물 알아보시는 분들이 건물 보러 다니면 도대체 여기는 왜 이 가격이고 골목마다 가격이 왜 다르고 도통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신사동이 가로수길 그리고 이면 상권들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 넓이, 상권, 분위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시세가 달라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로수길 보겠습니다. 다로수길은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포함 안 되는 지역이고요. 지금까지 현장 영상 보여드린 골목 중에서 가장 좁은 도로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상점들 위주로 좀 입점해 있고 메인에서 좀 밀려서 이 도로까지 상점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형성이 됐죠. 다로숲길의 시세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다로숲길 같은 경우 올해 1억 7천, 1억 8천 이 정도 시세로 거래가 됐습니다. 도로 넓이나 분위기 따라서 그대로 시세에 반영돼 있죠. 최고가로 보면 가로수길이 3억, 그리고 세로수길이 2억 4천, 나로수길이 2억, 그리고 다로수길이 1억 8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금. 물론 개별 입지나 건물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더 정확히 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도로별로 이렇게 시세 차이가 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가로수길 인근의 이 지역들은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좀 활기를 띠고 있죠. 그리고 이 로수길 상권들 말고 신사역 뒤편에 이 먹자 상권은 워낙 또 역 가깝고 오피스 유동인구도 많은 곳 중 한 곳이죠. 이렇게 같은 지역 내에서 여러 분위기의 골목 상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사동의 장점이겠죠. 또 신사역은 위례신사선 개통 호재도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투자처죠.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 구역 업데이트된 내용도 전달 드리고 요즘 분위기도 보여드릴 겸 직접 다녀와 봤고요. 이 지역 일대에 웨딩 관련 문의 있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